자, 또 의문의 변화에 따라 적는다. 뭐 계속 같은 거예요. 발음의 변화 또 볼까요? 자음 동화예요. 자음 동화. 비음하든 유음하든. 아까 니은, 미음, 이응으로 변하는 비음하거나 아니면은 리을로 변하는 유음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사례들이 또 나오게 되고요. 자, 백마도 백마, 지명 이름입니다. 뭐 일산에도 백마마을 이런 게 있고 백마고지 뭐 이런 게 있듯이 이거는 하얀 말을 뜻하는 백마가 아니고요. 고유명사의 백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명으로. 그래서 발음이 변해서 백마가 되겠죠. 자, 뱅이라는 것만 우리가 한번 다시 연습 삼아 써보더라도 BAENG죠.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약간 교묘하게 막 함정처럼 준다는 거죠. 막 갑자기 EANG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설프게 공부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헷갈리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헷갈리는 과정을 당연히 뛰어넘어야 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 출발은 에는 아에서 시작하잖아요. 아에서 작대기 하나 붙은 거니까 A, E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신문로라고 하는 것도 지명 이름인데요. 얘는 니은 리을이 리을로 가는 게 아니라 유음화의 예외죠. 신문 플러스 로가 만났지만 얘가 먼저. 우리 복습하는 유음화의 예외 기억하시죠? 물론 장음과 관련된 이원론, 임진난, 의견난, 동원령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 시험을 위한 1순위는 공권력 강조했죠. 아니면은 상견례 강조했었잖아요. 한 번 더 횡단로, 구군유 그 이외에도 우리가 포함하여서 유음화의 예외, 신문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고로 신문로는 뭐 특히 서울에 있는 광화문 앞에 있는 그런 대로, 세종대로 뭐 이런 거 있듯이 신문로 이렇게 그 길 이름인데요. 그래서 신문 플러스 로가 만나서 신문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은이라서 그대로 신문의 니은, 노도 니은을 쓰게 되는 거죠. 발음을 잘못하면 신물로, 리을, 엘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음화의 예외. 신문 플러스 로라고 해야 되겠죠. 조선일보 있고, 뭐 동아일보 있고, 이렇게 이제 신문과 관련된 그런 길, 도로, 그 도로의 유래가 되었던 건데요. 일단 그 정도로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종로 했으니까 노로 바뀐 NO, 왕십리, 지하철역 왕십리역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왕십리. 그래서 예전에도 실제 제 제자분이 독립문역에 살고 있었는데 독립문 딱 강의 듣고 바로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거야. 다시 한번 지하철도 본인이 보셨대요. 지하철역. 발음이 독립문으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맞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게 다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별내도 지명 이름이에요. 리을. 이제는 엘렐. 신라 리을 엘렐. 있죠. 장려울 그대로 제시되어 있죠. 자, 두 번의 변화, 니은 첨가 후 비음화라고 했죠. 끊어서 다시 한번 항려울부터 술술술 쓸 수 있다라면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이 로마자 표기 쓸 수 있다면 나머지는 이제 응용하기 쉬워집니다. 이중 모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알약도 표기가 아니라 발음에는 알약, 니은 첨가 후 유음화가 돼요. 바로 이렇게 리을로 간 게 아니에요. 알약도 1단계에 의하면 알약으로 먼저 니은 첨가가 된 후 니은과 리을이 만나 리을이 되기 때문에 최종 발음에 따라 적어야죠. 알약의 과정으로 시험에 나오면 안 돼요. N으로 적으면 안 돼요. 역시 리을은 엘렐이 되겠습니다. 알약도 략. 그래서 YAK까지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이중모음이 들어있어요. 자, 국외음화도 기억하시죠?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다 배웠고요. 역시 표기는 해돋이, 발음은 해돋이. 그럼 해돋이라고 발음대로 쓰면 되겠죠. 끊어서 보니 해돋이가 되겠군요. 가치도 마찬가지고요. 굳히다도 굳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결국은 큰 원칙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인데 다시 한번 발음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문노가 표준 발음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항려울이 표준 발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자, 거센 소리도 좋고, 노타, 잡혀, 나치, 실제 거센 소리 되기, 히읗과 만나서 축약이 되는 사례들을 지금 모아놓은 건데요. 소문자이겠죠. 고유명사 아니니까요. 좋고, 좋다 이렇게. 자, 다만, 체언
이거는 체언이기 때문에 명사, 대명사, 수사, 대표적인 명사 같은 거잖아요. 묵호, 지편전 다 명사이듯이. 명사 뒤에, 체언 뒤에 기역, 디귿, 비오는 히읗은 히읗을 밝혀 적는다. 이건 뭐냐면 축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약하지 않는다는 것은 발음대로 적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원칙상으로는 표준 발음에 따라 적지만 예외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예외로 나온 거예요. 물론 아까 광의문도 발음이 아니라 의는 무조건 UI로 적어야 하듯이. 자, 여기도 보면 아까 우리가 축약이 되는 것은 용언이에요. 기본형이 있는 좋다, 놓다, 잡히다, 나타는 용언에서 그런 거고, 체언은 히읗이 오더라도 축약하지 않고요. 히읗을 밝혀 적는다. 히읗이면 H겠죠. H를 밝혀 적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명 이름 묵호라는 곳에 묵호. 분명 발음은 묵호예요. 발음대로 쓴다면은 무, K에 오, 코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체언이니까. 묵호, 지명일 때는 묵호처럼. 묵호가 아니라 묵호처럼 쓰면 돼요. 지편전 역시 세종대왕 때 브레인들의 집단 지편전 학자들 생각나죠. 자, 발음은 분명 지편전 이렇게 발음이 나겠죠. 그러나 로마자는 지편전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대로 표기대로 쓰라는 거예요. 체언이니까 H를 밝히라는 거예요. 집, H의 현전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추가적인 것 이런 게 이제 고난도잖아요. 기본 원칙만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붙임, 다만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했으니까 된 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뭐 생각나시죠? 꽹과리는 원래 있으니까 반영해요. 하지만 우리 떡, 먹는 떡 원래 표기에 있으니 반영해요. 단, 발음은 반영하지 않았죠. 합떡, 표기는 덕인데 발음이 떡, 그래도 안 해요. 그냥 D 하나만 적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압구정, 된 소리네요. 그런데 압구정, G 하나만 썼어요. 낙동강이지만 역시 D 하나만 썼어요. 이걸 발음이 낙동강이라고 해서 TT로 우리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죽변이지만 B 하나, 낙성대지만 S 하나, 합정이지만 J 하나, 팔당이지만 D 하나, 샛별이지만 B 하나, 울산이지만 S 하나입니다. 된 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원래 된 소리 표기가 있었던 단어는 로마자에 반영하겠죠. 여기서는 된 소리 발음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강도 원래 우리가 4대 강이라고 하잖아요. 남한에 한강, 낙동강, 그리고 뭐 영산강 이런 거 이야기 포함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 이제 강 이름까지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낙, 동, 강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되고요. 한강. 종종 우리가 한리버라고 써 있는 표기를 보게 되지만 한리버 아니고요. 우리 소리대로 한강. 시청, 시리홀, 지하철역 이름에서는 시리홀이라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전 세계 시청은 일종의 만국 공용어로 시티홀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그냥 시청 이렇게 소리대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낙동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강이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지명들 하나하나도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 쪽으로 가면 두만강, 압록강 이런 것들도 시험에 활용되기도 해요. 자, 다만 이제 우리 붙임표라는 게 처음 나왔죠. 아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로마자 이외의 표기는 되도록 적지 않는다. 다만 제가 세 가지 중에 하나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발음상 혼동의 우려라는 거는 모음을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음절을 어디서 끊어야 될지 외국인들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순위를 제가 세운상가의 세운이라고 했었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원래 세운은 세운이라고 쓴다고 치면 세운이라고 쓰면 돼요. 그런데 이 모음이 이유를 합쳐서 읽을 수 있는 우려. 이유는 그러면 승이 돼요. 승. 분명 세운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모르는 외국인이 승이라고 읽으면 이게 오해가 되죠.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승이 아니라 세운이에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붙임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써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 그러니까 둘 다 맞다는 건데 원칙은 안 쓰는 거예요. 허용은 붙임표. 자, 중앙도 있네요.
물론 중앙이 중앙로, 중앙대로, 뭐 중앙 어디 대학교 뭐 다 많지만 물론 대학 이름은 충항, 뭐 충항, 성균관도 순균관, 뭐 연세대학교도 뭐 연세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로마자 표기 없을 때 교명, 학교 이름이라서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가 관용으로 보고 중앙이라고 했을 때는 중앙인데 역시 만약 붙임표가 없으면은 준강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n에서 자를 수도 있거든요. g를 다음 글자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앙이다. 반구대다. 방우대가 아니라 해운대다. 만약에 해운대도 붙임표가 없으면 하은대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 하은대. 그래서 음절에 맞게 붙임표를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고유명사 첫 글자 분명 대문자 했고요. 부산의 비, 세종의 S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까 고유명사가 아닌 것 중에는 음식 이름, 꽃 이름, 아니면은 뭐 악기 이름, 뭐 명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통 명사라는 거죠. 나라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불려요.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 이런 건 하나로 불리는, 그래서 인명, 지명이 가장 일반적인 고유명사라고 했습니다. 자, 사항. 자, 이제 붙임표 두 번째 나왔는데요. 자, 인명 이야기 했죠. 인명. 아까 정원상의 원과 상 사이에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원래 이런 사례 중에 가장 유명한 한국인 이름이 뭐예요? 홍길동. 홍길동 가지고 많이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 홍길동 해볼까요? 원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썼지만 쉬우니까. 원래 홍길동 기준으로 보게 되면 띄어쓰기 때는 우리 다 붙였죠. 띄어쓰기 때는 성과 이름을 붙여 썼잖아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 3어절로 썼을 때. 자, 그런데 로마자는 홍과 길동을 띄어줍니다. 로마자 표기. 외국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홍에 길 그리고 동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과 이름을 붙여 썼다고 했죠. 그 다음에 대문자 한번 봐보세요. 대문자는 성씨의 대문자나 이름 첫 번째 대문자. 그런데 두 번째 길동의 동에는 소문자예요. 그래서 대문자는 두 번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여기에 의하면은 어디에 길과 동사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어요. 길과 동사에. 참고로 홍과 길동 사이에 쓰는 게 아니에요. 홍, 길, 동, 길동 사이에 쓴다. 이것만 알면 다 한 거예요. 자, 민용하 한번 볼까요? 자, 민용하에 띄었었네요. 대문자 두 개 했네요. 하에 소문자네요. 그런데 용과 하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는 거죠. 민용하. 왜 잘못하면 또 이름을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처럼 말이죠. 자, 송나리도 송나리. 그리고 나와 리 사이에 붙임표.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인명에 관한 건데요. 사람 이름. 인명에 관해서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아까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 중에 채연의 히읗 그대로 히읗을 살려 H 썼잖아요. 특히 채연 중에 뭐 묵호, 집현전 할 때 말이에요. 비슷해요. 자, 인명 사이에서 일어나는 발음의 변화는 반영하지 않는다. 자, 만약 한복남이라는 사람 이름이라면 발음은 한복남으로 비음화가 되겠죠. 마치 우리가 국물인데 국물, 그럼 국물처럼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종로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 이름은 원래 표기대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남이라고 발음은 되지만 로마자는 기억을 살려서 한복남, 복남. 물론 원칙 허용도 나와 있지만 발음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까 홍길동도 발음은 홍길동이었잖아요. 발음을 홍길동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길동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쌍디귿이 아니라, 즉 TT가 아니라 D 하나만 적으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미 있었고요. 자, 홍빛나도 당연히 시험 문제 인명입니다. 사례를 든 거지만. 그럼 발음은 홍빛나라고 우리가 발음이 되겠죠. 그러나 역시 발음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빛나. 즉 치읓 받침은 음절의 끝소리에 의해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 디귿은 T로 적는 거죠. 그러니까 홍빛나, 홍빛나. 원칙 허용의 붙임표만 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인명과 관련된 것도 엄청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의심하는 것 중에 성씨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김씨.
그러면은 김씨. 우리가 성씨일 때 씨는 붙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이름일 때는 김씨 아저씨 그럴 때는 띠라고 했잖아요. 그렇든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성과 관련될 때 우리가 기존에는 뭐라고 쓴다고 했어요? KIM으로.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킴이잖아요. 아까 킴포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얘도 사실 원칙에 의하면 김이어야죠. GIM이어야 돼. 그러나 성씨는 원래 오랫동안 그냥 관습적으로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용적으로 인정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기는 하지만 기존에 쓰는 것을 그냥 인정해서 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 모두 바꾸면 국가적으로 엄청 혼란. 특히 이 외국에 여행을 가기가 어려워요. 여권의 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성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놔두자. 오래된 거니까. 뭐 예를 들어 박씨도 그렇잖아요. 성씨 중에 박씨도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통 PAK를 쓰는 분도 있고 PARK를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안 맞죠. 얘는 팍이고 얘는 뭐 파크, 뭐 크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박이면은 BAK여야 해요. 그런데 역시 어떻다고요? 바꾸기 어렵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성씨가 로마자 표기에 틀릴 수 있어요.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 관습 이씨 달라야 되고요. 정씨도 저도 JUNG로 쓰거든요. 근데 사실 JUNG는 중이에요. 중. 정이면 EO를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 CHUNG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오랫동안 그렇게 써오다 보는 거라서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 정도도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붙임표와 함께 행정구역이 나옵니다. 자, 붙임표 3가지가 있다는 걸 이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앞에서부터 첫 번째 발음의 변화가 있는데 특히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세운, 중앙, 해운대, 반구대 이런 거 했고요. 두 번째는 인명에서의 이름 사이에 쓸 수 있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행정구역에는 원래 반드시 써요. 행정구역에는 넣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도시, 군구, 읍면리, 동 또는 길, 가, 로, 대로 이런 거에는 붙임표를 씁니다. 단 시, 군, 읍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붙임표가 있냐 없냐 중요해요. 제주도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붙임표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도봉구, 삼죽면, 당산동, 종로 2가 뭐 이런 게 계속 다 포함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한 3가지 정도를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주도의 도와 아니면은 여의도의 도는 다르죠. 제주도는 제주의 행정구역이라고 했어요. 제주의 행정구역. 그래서 제주도도 있고 제주시도 있잖아요. 서귀포시도 있듯이. 그럴 때는 반드시 붙임표가 들어가야죠. 그러나 여의도는 뭐예요? 이게 그대로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붙임표를 쓰면 안 되겠죠. 자, 여 뭐라고 했어요? YO. 의는 어떤 경우에도 UI. 발음은 여의도지만 쓸 때는 여의도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도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답은 여기에 붙임표가 많아요. 어디선가 도를 봤거든요. 그거는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주도 그럴 때는 붙임표가 있다라는 거 이걸 참고로 하나 아시고요. 또 두 번째, 인왕리 같은 거 보니까 발음은 인왕리라고 발음이 나요. 행정구역 사이에서도 발음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리라고만 합니다. 이것도 발음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정구역의 앞뒤에서 일어나는 발음의 변화는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행정구역이 아니라 앞에서 변하는 것은 반영해요. 뭐 예를 들어 종로이가 그러면 종로 자체에서 변한 건 반영하고요. 붙임표 사이 앞뒤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대표적인 인왕리 같은 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시, 군, 읍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청주시지만 시니까 그냥 청주라고만 쓰기도 하고요. 한평 군이지만 그냥 한평이라고만 썼죠. 순창읍이지만 그냥 순창이라고만 썼습니다. 이거는 시, 군, 읍 딱 3가지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울시인데 그냥 서울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자, 그래서 행정구역과 관련된 표기 또 발음 물론 행정구역도 대문자로 시작을 하되 뒤에는 소문자죠. 뒤에 오답까지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충청북도인데 여기를 붙임표에 막 도 막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은 도지만 아까 울릉도 그러면 어때요? 독도 그러면 어때요? 얘는 고유명사잖아요. 물론 울릉군도 있습니다. 울릉 자체가 하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울릉도는 행정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를 그대로 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울릉 또는 울릉도, 독도는 뭐 독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만약에 울릉군 그랬으면 어때요? 울릉군 그랬으면은 붙임표에 군을 써야 되겠죠. 붙임표에 군. 행정구역일 때 말이죠. 자, 또 6항입니다. 자, 6항도 붙임표 이제 없는 거니까 안 외워도 되지만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이에요. 자연지물명 생각나는 거는 뭐 산이름, 문화재들 있죠. 남한산성 이렇게 건축물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도 있지만 또 인공축조물들, 문화재는 아니지만 만들어서 쌓은 누각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붙임표를 절대 쓰지 않는다. 그래서 붙임표를 쓰는 경우 세 가지, 붙임표를 쓰는 경우 세 가지, 붙임표를 쓰지 않는 경우들을 한 번에 모아둔 거예요. 자, 오답이 실제 있었어요. 속리산 같은 거. 자, 속리산의 오답 한번 할까요? 발음에 따라서 송, 니. 근데 여기다 갑자기 붙임표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학생분들이 발음만 신경 쓰다가 속리산 맞는 거 아니에요? 발음은 맞았죠. 근데 붙임표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임표를 아무렇게나 붙이지 않는다. 남한 산성, 산성에 붙임표 쓰지 않아요. 독립문에 붙임표 쓰지 않아요. 또 이런 것처럼 현충사, 불국사 이런 데 쓰지 않습니다. 자, 독립문 한 번만 더 볼까요? 왜? 발음이 무려 3번이나 변하기 때문에. 독립문은 최종 발음 기호를 먼저 잘 생각해 보세요. 독립문. 되죠? 자, 3번 변한다라는 것은 기억이 이응으로 변했죠.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죠. 비읍도 미음으로 변했죠. 독립문, 독립문. 그래서 이제 발음을 놓고 문이라고 적어야 되죠. 자, 이때 가장 많이 나왔던 오답이 있어요. 다 맞는 것처럼 보였다가 독립문처럼 주는 거예요. 그럼 일종의 약간 이제 착시가 생겨요.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이건 독립이죠. 립, 비읍 받침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미음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독립문이 아니라 독립문. 정말 미세한 하나예요. 마이크로미터처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스펠링 하나 꼼꼼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관용 이야기했어요. 항목으로는 마지막 7항인데요.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온 표기, 이걸 이제 관용적이라고 했잖아요. 관용적으로 쓸 수 있다. 우리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했었잖아요. 관용 중에 껌, 뭐 빵, 아니 뭐 이런 건 된소리도 인정하는 관용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바나나, 버네너가 아니라 바나나, 뭐 이렇게 가톨릭 이런 것도 우리 이야기한 적이 있네요. 자, 따라서 인명 중에서 특히 성씨와 관련하거나 아니면은 학교 이름들 이야기했잖아요. 연세이가 아니라 연세여야 하지만 그냥 그런 걸 손댈 수 없어요. 더 로마자 표기 이전에 있다. 회사 이름들도 있죠. 생각해보면 삼성 같은 것도 로마자에 맞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결국은 삼숭처럼 돼 있죠. 로마자와 가장 맞지 않는 그룹이 현대예요. 현대자동차의 현대. 외국에서는 현대라고 읽지 않거든요. 슌다이라고 읽어요. 마치 무슨 일본 그룹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바꿔줘야 되지만 오랫동안 인지도가 있는 회사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맞고 틀리는 문제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오랫동안 써오던 것도 그냥 그대로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어서 관용으로 놔둡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본 항목과 함께 로마자 표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거의 다 했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추가적인 우리 기출 사례까지도 제가 이제 더 넣기는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릉 리을 엘레, 광활루 리을 엘레 발음을 말하는 거예요. 표기가 아니라 발음으로 변했습니다. 장구처럼 소문자도 보시고요. 편종, 또 가야금, 거문고,
꽹과리 원래 쌍기역은 KK라고 했어요. 대인소리 표기는 반영한다고 했었죠. 꽹과리 어려워 보이죠?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꼭 가리고 써보셔야 됩니다. 자, 음식 이름 설렁탕의 리을 LL 설렁탕. 또 청국장 국 나왔고요. 호박엿은 발음에 따라 변하겠죠. 이응으로 변해야 되니까 호박엿 이렇게 발음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만 아까 발음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거 있었어요. 인명 같은 거 반영하지 않았고요. 또 아니면은 히읗을 넣어줘야 했던 체연, 묵호, 지편전 같은 거 발음의 변화 반영하지 않았죠. 그래서 원칙과 함께 추가적인 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고등어구이, 동태찌개, 잡곡밥, 계란말이 다 음식과 관련된 외국인들 알아보기 쉽게 하라고 한 거죠. 낙지전골, 순대국 다 음식 이름이네요. 물론 영화교래하는 거는 다리 이름입니다. 다리 이름. 그래서 고유명사겠죠. 그리고 영화교. 화라는 글자도 HWA죠. 화, 히읗부터 시작하잖아요. H부터 나와야 되는데 간혹 이것을 오답으로 마치 WHA처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죠. H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기분 나쁜 오답, 교묘한 오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로마자 표기법까지 해서 4대 어문 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또 정말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여러분에게 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뒤에 10강에는 어법과 관련된 다양한 예문들 또 아직도 우리에게는 네 문제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남아 있어서 제가 또 1시간 안에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자 표기법까지 9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